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읽은 책은 데일 카네기님의 성공 대화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내 인생의 전환점, 내 인생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무엇이 있었습니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딱 까놓고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좀 전환점이 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계기도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그 계기가 됐고,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전환점, 터닝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크게 U자를 그리면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내려갔다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내려가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근데 그 완만하게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낭떠러지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올라가는 것처럼 잠시 좀 신기루라고 하죠.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그 마인드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컨트롤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들인 거겠죠. 유난히 좀 영어가 많이 나왔네요. 컨트롤을 뭐라고 하죠? 조작이라고 하나요? 이제는 이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영어적인 부분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흔히 쓰이는 용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었던 그 미래에 관련된 책들도 보면 앞으로는 다중문화 시대, 그리고 국가와 국가의 벽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기계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또 안경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구글에서 하고 있나요? 안경으로 컴퓨터도 하고 모두 전화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읽었을 때, 글자를 읽었을 때 또 해석 또한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참 미래라는 것이 기다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죠. 이제 오늘 새벽에 병원에 이제 다녀오면서 생각했던 것은, 빨리 이 나노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좀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이 제대로 돼서 20, 30년 후에는 병으로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볼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없던 병도 생길 정도로 그곳에서 5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5시간 동안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 그리고 많은 고민들, 많은 상상,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결론적인 답은 질병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꿈꿔보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에 대한 다른 또 후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돼봐야지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보다는 어쨌든 없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터닝포인트 계기라고 하는데, 퍼센트로 따지자면 데일 카네기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딱 누구라고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분이 가장 많이, 잠시만요, 제 책이지만요. 카메라 앞이라고 제 책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존경하는 사람, 롤모델, 뭐 이런 멘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존경하는 사람, 멘토, 롤모델을 그냥 저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서 정말 데일 카네기님처럼 훌륭한 사람, 링컨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는 세종대왕님처럼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목표인 거고, 하나의 또 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딱 누구를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굳이 누군가가 이해할 수 있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그런 사람을 대봐라라고 했을 때는 주저없이 데일 카네기 이분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을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런 작은 조각들이 퍼즐이 돼서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기까지는 큰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권으로 읽는 데일 카네기라는 책을 보면서 좀 그 전체적인 내용이 좀 긍정적인 거였어요.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배려해주고 상대를 존중해주며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물론 그 이전부터 쌓였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책을 통해서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걸 꿈틀거리고 그동안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번뇌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터져서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해서 바뀌는 그런 과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말에 반박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박할 만큼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 또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책을 보다 보면 이제 성공 대화론이라고 해서 강사님들한테는 좀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포켓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아요, 책도. 그리고 언제 어디서 들고 다니면서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요점을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놓는 페이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짧고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좀 지침서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지침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데일 카네기 님이 살아오시면서 생각했던 자신만의 지침서인 거지 나라는 김영선이라는 사람의 지침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또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또한 살아오시면서 이분의 생각을 적어놓으셨다고 하시겠지만 이분이 경험하고 들었던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또 책을 보면서 깨달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간추려서.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분의 창의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역사를 거듭해서 어떤 진화론적으로 발전한 하나의 좀 지침서가 아닌가.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가 이분이 만들어내는 창조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중 하나를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좀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책을 냈고 또 그 책을 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분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를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리고 50년 전, 60년 전에는 이분 말고 다른 어떤 분을 또 현자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또 다른 지금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이분처럼 또 저에게 영감을 주거나 저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책을 쓰고 동영상을 남기고 뭐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저 또한 이런 동영상들이 나중에 후세에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들었을 때 괜찮고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10분이 다 되거나 이 책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청중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청중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높이를 설명할 때는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알고 있고 70대, 90대 나이 드신 분들도 알고 있을 만한 뭐 예를 들면 현대시대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있겠죠. 이 아파트를 비교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1m, 10m다 그러면 아파트 한 3층 높이, 4층 높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 거리를 예를 들 때 한국 사람이라면
뭐 100km라는 그런 킬로 단위보다는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 주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테고, 유럽이라면 유럽에 대해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거리 명칭으로서 이야기하는 거. 어떤 용량을 뜻할 때는 그런 누구나 본 그런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산에서 평생 동안 사셨고 한 번도 서울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고 한강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 분한테 어떤 물의 양을 얘기하는데 한강의 양을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근데 부산에 있는 어떤 뭐 해수욕장의 양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색, 그곳에서 살아온 환경, 일하는 직업이 있다면 직업적인 것에 대한 비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로서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한다면 미국 어느 도시에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나이 연령대는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한 어떤 사건들이 겪었고 어떤 종교 신앙이 깊으며 어떤 최근에 어떤 예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예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높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각적인 예도 많이 들어줘서 뭔가 사물에 대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 맛을 이야기할 때도 본인이 직접 느낄 수 있게끔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여기 책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걸 전력 발전 이것까지는 발전이 안 됐던 시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은 그런데 하루에 뭐 몇십만 개의 계란이 떨어지고 있으며 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죠. 아, 그 정도로 낭비가 되고 있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법,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나오네요. 이 부분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사이언스 뉴스 블레턴에 실린 에드워드 E. 슬로선의 글이다. 이제 어떤 분이 뉴스 블레턴에 실은 그런 글인데, 이 글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끔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나라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여기 나이아가라에서는 시간당 25만 개의 빵덩어리가 낭비되고 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통해 매 시간마다 60만 개의 신선한 계란이 절벽 위로 떨어져 소용돌이 속에 거대한 오믈렛을 만드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배틀에서 만들어진 배들이 나이아가라 강만큼의 1200m의 넓이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다. 만약 그 물이 방수관에 쏟아져 나오는 책이라면 카네기 도서관은 한두 시간이면 다 채워질 것이다. 아니면 매일 커다란 백화점이 이 호에서 내려와 그 안에 물건들이 50m 아래 바위 위에 내던져져 박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정말 재밌고 짜릿한 장면이 될 것이며 지금만큼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유지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떨어지는 물의 힘을 이용하는 데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백화점 물건을 폭포 아래로 버리자는 생각이 낭비인 것 같아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의 이제 물에 떨어진 힘을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떤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백화점의 물건들을 폭포 아래로 버린 거 생각에는 찬성을 하십니까? 반대를 하십니까? 그걸 반대를 한다면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그거 전력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와 찬성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좀 비유적인 예시를 든 거겠죠. 이렇듯 이제 책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청중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로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청중에 대한 배려, 겸손. 이게 가장 카네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청중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사람에 대한 배려, 존중,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배려, 겸손, 상대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고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렵지 않게 정말 생각하지도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무의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내공이 쌓인다면 저 또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그러니까 후기죠. 이런 부분들 글로 옮기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동영상을 남겨서 나중에 한번 보고 이 책에 대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남겼는지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글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또 말이 주는 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상. 글은 그런 것 같아요. 상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그래서 어떤 글을 쓴 사람의 저자라고 한다면 그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또 여러 가지 상상, 또 의미 해석,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다면 말이라는 것은 좀 전달자와 좀 청자,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가, 앞에서 말파리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청자와 화자가 오해가 최대한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뉘앙스를 어떻게 풍기느냐, 또 말하는 사람의 분위기가 어떠느냐, 그리고 듣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이제 말하는 사람의 태도인 건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글이라는 것은 나중에 한번 읽어볼 수 있고 또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라고 느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청각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것은 나중에 들어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좀 힘들어지는 좀 위험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점이 있고 글이 주는 또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이 있지 않을까. 글로 많이 남긴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또 동영상, 이미지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글보다는 이제 활자보다는 이렇게 이미지, 동영상적으로 한번 남겨볼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제가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곤해서 그냥 눈 감고 듣고 싶을 때 그냥 들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청각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제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졸립더라고요. 제가 졸릴 때 들어서는지 몰라도 좀 수면제 역할, 그러니까 자장가를 하는 그런 역할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강사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인데 이걸 또 바꿔서 생각하면 누구나 제 목소리 듣고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사물과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그런 상상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선,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정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